전반적인 그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하고 제 발표자마다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건 아직도 책을 읽지 않고 와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에 좀 많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읽고 토론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한 3권에서 5, 야구책 같은 건 5권까지도 사서 매번 내가 한 달 전에 보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고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뱉는 이렇게 참여하는 토론 과정에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은 지적도 나오긴 하지만 대개는 내가 이제 밖에서 관찰자들의 시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지 않고 왔구나라고 하는 금방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것 같은 토론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연간 그 고전 읽기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것 같은 고전 이외에 이러한 책은 내가 좀 심도 있게 정독은 하지 않더라도 읽어보고 꼭 한번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책을 좀 정해서 자기 시간분배를 잘해서 이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토론은 이런 좌석을 배치를 하면 이게 참여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탁으로 해놓거나 사각으로 해서 전부 얼굴을 마저 보고 해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앞에 발표자들도 읽으면서 서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흉물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극장식으로 하게 되면 참여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이 같은 코드 같은 거 배치를 좀 신경을 써서 발표를 이렇게 하더라도 아예 중간에 힘들면 시작부터 사각을 해서 전부 배치를 하고 좀 더 밀도 있고 적극적인 참여 토론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민심서는 이제 이전부터 해왔던 거고 최근담을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채택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한참 기초에서부터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과정이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HR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직에 있어서의 같은 처세 방법 이거는 아주 작은 지금 수명 안팎의 작은 HR의 조직에 있어서의 내부에 아까도 그와 같은 친구들끼리 가장 기초적인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조직사회의 같은 적응의 첫걸음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의 문제예요. 리더가 됐을 때 조직의 성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잠언들이 전부 책임감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시대에 책임감이라는 책이 연말에 나왔을까? 그렇지? 사회가 태평성세 같은 이런 책이 나왔겠어? 그렇지. 아주 혼탁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것도 아주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2연이나 3원 절구로 해서 아주 간명하게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명대라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 명이라고 하는 왕조는 14세기 초반에 열렸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렇죠? 이민족 왕조예요. 소위 말하는 중국사에서 말하는 정복 왕조. 북방의 이민족이 중원을 침입해서 새로의 왕조를 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정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세면 사기의 사마천의 사기에서부터 쭉 해서 24개의 왕조이기 때문에 24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민족 왕조를 멸하고 새로 창조한 순수한 한인 왕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세웠지. 농민 출신이고 또 중립이었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면 옆나라 이제 개조로서의 주원장의 업적을 신송하는데 이 사람은 농민 출신이었고 중 출신이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제 믿었 그 빛나는 덕을 빛난다고 하는 게 한자로 쓰면 광자냐, 그렇지? 이게 일종의 금기시됐던 놈입니다.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중출신이라는 걸 비꼰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왕조가 창조됐을 때 새로운 그 사회질서 구축을 위해서 일벌백계를 다시 말해서 형법이 굉장히 강조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처형까지 나왔냐면 여러분이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중국 영화? 거기 보면 이런 형법이 나와요. 이거 이제 명대 기사본말이라고 하는 저는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대개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일 심한 게 어제도 북한에서 소자만 먹었다고 8명을 처형했다고 나왔죠. 25,000명 앞에서. 그죠? 대개 참수형이에요. 참수를 해서 그걸 걸어놓았어. 나무 꼭대기에 꽂아가지고 광장. 그래서 여러분이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에 가면 그 참수형의 현장이 대개는 마드라사나 학교죠. 신학교나 또는 이제 그 예배 공간 그 앞에 이제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생각해낸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하고 산 사람이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풀 넣어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예요. 예, 명대에 보면 명수에 보면 이런 인형이 각 성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다고 정도 심했던 이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족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창출한 주원장이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엄격하게 같은 형법을 구현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태평성세를 영락제라고 하는 태평성세를 지나서 결국은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난력제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이 빚어진 이와 같은 사회 현상으로부터 태어난 책이 다름이 아니라 책은 납니다. 이 당시에는 독립파와 비독립파라고 하는 아주 정쟁이 극에 달했고 또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는 출판 문화가 아주 극성에 달했던 문화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 책이라고 하는 형태, 함적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와 같은 책이 만들어진 건 송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9세기, 10세기 이후의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송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느꼈어요? 어디다 썼겠어? 주가. 대나무를 이렇게 얇게 잘라요. 폭 한 1cm에 길이 한 15, 16cm. 물론 긴 건 한 60cm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얇게 다듬어가지고 두께 한 1mm 정도의 같은 죽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거칠거칠한 면에다가 먹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종이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지? 그럼 이거를 쭉 이어놓으면 책으로 만들려면 이걸 엮어야겠지? 그치? 이렇게 생긴 글자로부터 나온 게 책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책상에다가 얹어놓으면 전이라는 글자가 돼. 책상 위에다 얹어놨다. 이거는 쭉 이렇게 펴놓고 보존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돌깃을 말아서 보존했겠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아서 했다는 거고. 한자로 말건자가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책을 셀 때 한 권, 두 권 세는 이유가 이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이나 전이나 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전부 주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대에 가면은 백서라고 하는 비단에다 글씨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예를 들어서 표나 큰 지도 같은 건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같은 비단은 비싸지만 이 같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한대 여러분이 잘 아는 체륜의 종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출판과 독서라고 하는 문화가 일부에 확장이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그게 전환점이 되었던 게 바로 송대의 송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에 이르기 아니라 민간업자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팽창이 되면서, 다시 말해서 독서가 일반 식자층, 귀족층에 같은 한정된 이 같은 문화 현상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같은 교양을 책임지는 뒷받침하는 이 같은 그 툴로서 확대된 게 바로 이 시대 명대. 그래서 명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대 기서라고 하는 상지연이나 수호전이나 또 뭐죠? 사대 기서가 뭐야? 응? 그렇지. 서유기하고 또 하나 수호전, 서유기, 상지연이 또 그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사대 기서가 나왔던 것도 바로 이 시대고, 그러니까 여러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그 사대 기서에는 제인들 사파가 들어가고 이 같은 그야말로 일반인들도 독서를 널리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같은 책임담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생활의 지침서로서 이렇게 널리 읽을 수 있는, 따라서 책임담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던 시대 상황은 이러하고, 채라고 하는 것은 채소라는 뜻이지? 그렇지? 채소의 뿌리야. 여러분이 채소 뿌리, 우리말로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이같이 딱딱하고 거기에 무슨 심지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씹기가 힘들지만 이것을 능히 버티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책임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청빈한 삶이라고 하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청빈한 삶.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죠? 우리한테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응? 초건 높이라는 말이 있지. 초건 높이. 그렇지? 풀뿌리에 나무 껍질. 먹을 그야말로 전란의 시기에 먹으려고 정말 사회가 궁핍해져서 왕조 말기나 왕조 초기에는 되게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들어섰을 때 얼마나 나라의 삶이 궁핍했느냐면, 황제의 같은 술에도 말의 색깔을 갖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라의 삶이 거덜이 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무제 시대에 들어오면 나라가 윤택해져서 이 같은 말을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역사서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사마천의 사기는 이게 문학선지 역사선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뛰어난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 살림이 어둡다고 하면 내가 금방 말한 것처럼 초건 높이로 연명, 우는 이런 표현이 그 같은 역사서술의 시대 상황을 묘사하는데 보통 표현이지만, 이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황제마저도 순행을 하는데 타고 다니는 말의 색깔마저도 이걸 갖출 수 없을 정도로 나라 살림이 궁핍했다. 근데 나중에 곡간이 풍부해져가지고 정말 넘쳐 흐른다고 하는 표현을 흔히 쓰지만, 사마천은 어떤 말을 쓰냐면, 곡간의 세금으로 거두어둔 무수한 동전꾸러미,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뭘로 끈을 뺐어? 가죽으로 된 끈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하나씩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근데 나라삼이 얼마나 큰모양인지 그 끈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돈이 창고에 넘쳐 흘렀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 같은 이제 한문을 공부하고 우리 같은 역사 사설을 읽는 사람들은 사마천의 같은 시대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건 역사가가 아니라 이건 문학가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담이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은 시대가 정말로 이제 이 만력제 시대 때 왕조 말기적 현상이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고 정말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같은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같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이 같은 그 간독의 시대부터 이 같은 백서의 시대를 거쳐서 이 같은 그 인쇄본의 활자문화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보편화되어서 일반 서민에게까지 독서의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형세를 맞아야 한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목미진서도 마찬가지예요. 목미진서가 만들어졌던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조선왕조 시대 때 절정기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인 절정기가 언제예요? 흔히 말하는 영정주의 시대를 말하죠. 그렇죠? 영정주 시대는 정말로 조선왕조의 피크 시대고 그 두 분이 정말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시대는 급전직하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정말로 유라시아적인 것 같은 관점으로 보면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는 그 같은 그 풍전직과의 그 같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정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목미진서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그 왕조 중심의 사회 질서를 다시금 재편해 보자고 하는 그 같은 재현이기도 하고 그 같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긴 한 거지만 실학이라고 하는 걸 반영을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대의 목미진서보다도 조금 후에 나왔던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 들어봤죠? 누가 쓴 거죠? 그렇지. 그 읽어본 사람 손들. 그것도 여러분이 열하일기고 원래는 내가 지금 그 교재 다 들어있지만 한 번씩 꼭들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열하일기도 바로 이 거의 비슷한 시대, 조금 목미시대보다는 좀 뒤처진 시대지만 그 시대 상황과 마찬가지로 영정조 시대와 그 뒤에 이어지는 급전직하의 시대에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근데 배경이 좀 다릅니다. 이 목민신서는 왕을 정치의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방의 농민관들이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다시금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그 방법론을 논한 책이지만 열하일기라고 하는 건 선진 문물의 같은 적극적인 수입에 의해서 이걸 적용해서 그야말로 나라가 극성에 이르렀던 청대 강희 권룡 옹정제 시대의 같은 시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오늘날도 지금 우즈벡 그 러시아에 의해서 어느 나라하고 지금 붙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근데 강희 권룡 옹정 시대 같은 러시아는 우랄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온통 집어먹고 더 지금의 미국의 제일 서북쪽에 있는 주가 어디죠? 알래스카죠. 알래스카까지 전부 점령을 했어요. 그야말로 노도와 같은 형세로 유라시아를 전부 지배해 나갔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동아시아는 어떤 시대였느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회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 질서를 아주 굳건히 유지시켜서 왕조가 무려 500년이나 유지가 된 시대. 그런데
내부적인 질서나 이와 같은 질서 유지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외부의 같은 국제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몽매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한 방에 우리가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노도와 같은 러시아의 동방 진출과 남방 진출을 막았던 이와 같은 정치가 뭐였느냐? 바로 중국 청대의 강의 권력 옹정 시대 때의 같은 상황.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 청대의 극성의 시기였어요. 최고의 성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양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강의 권력 시대, 옹정 시대 때의 같은 국력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한반도나 일본까지도 전부 지금의 러시아 영토가 됐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물론 역사에서의 가정은 뭐 필요 없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연하일기를 쓴 박지원은 가서 정말 개탄을 한 거죠. 왜 이런 튼튼한 국가가 만들어졌느냐면 명대부터 이어졌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그 선교사들은 단순한 종교인뿐만 아니라 뛰어난 같은 건축가이고 많은 실생활에 필요한 이 같은 천체학에 뛰어난 학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실용적인 학문을 강의 건중제들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사육 체계는 못마땅하지만 그들의 같은 신학문은 우리 왕조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전부 받아들여서,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포수였어요. 대포수. 그래서 이 옹정제는 결국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강의 건중 시대는 이와 같은 노도와 같은 형세의 러시아의 진출을 네르친스크 조약, 캬타 조약 같은 걸 통해서 국경 조약으로 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옹정제는 그 중간에 있었던 지금의 중앙아시아의 서역,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죠, 지금의 내몽골 지역, 이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을 원정을 통해서 제압을 하고 중국의 영토로 포함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강토라고 해서 신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토라는 말을 쓰죠. 바로 오늘날의 중국이 형성이 된 건 바로 이 시기에 강의 권력 옹정 시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왕조 말기 전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지방 관료나 호구들의 같은 전횡이 정말 극에 달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 같은 물론 아메고사의 경험도 있고 지방의 관료의 경험도 있었고, 또 강진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유 사업을 통해서 유배 사업을 하면서 지방 관료들의 그 피폐한 정황을 실제로 전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외국의 사례들을 전부 전적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런 지방 관료들이 어떤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되는가를 전부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두 책모도 정말 조선 말기에 피폐해진 시대 상황이 잘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농민 간의 이 같은 자세, 또 더불어서 사회의 리더가 됐을 때 이 같은 조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가, 이 같은 것을 우리가 빗대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농민신서와 이 같은 그 연합일 같은 거를 추천하는 거예요.